어떤 자산 상황별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쩌면 올해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진 돈이 그분이 다 1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선택한 게 상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상가가 50개가 나와요. 아주 간단한 팁 하나로 내 인생을 확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대표님, 그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결국 돈 문제인데 지금 현재 노후 파산 예비군의 뭐 3가지 특징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씀씀이에요. 내가 월 뭐 500, 400 벌다가 은퇴하면 제로잖아요. 그런데 씀씀이가 확 줄이기가 힘들어요. 20년, 30년 살아온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소득이 줄은 것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평소대로 그냥 막 써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허세로 쓰는 돈들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씀씀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 파산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을 때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고액 연봉자 또 전문직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제로예요.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건강 관련 책들도 많이 보고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의식적으로 건강 관련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건강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투자 실패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으로는 금액이 부족하고 우리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국민연금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물론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분도 있지만 근데 지금 물가 기준은 150만 원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내가 40년, 50년 살아갈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렵지만 어렵지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도 투자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직장 다니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한 몇 개월 반짝하고 투자해서 성공하기 힘들죠.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실패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투자든 창업도 힘듭니다.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5년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그런가요? 성공이 아니라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없는 창업, 또 준비 없는 부동산 재테크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담임쌤 예전 제가 유튜브에서 1인 지식 창업자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좀 이 투자 상품 뭐 그럼요. 괜찮나요? 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건 바로 1인 지식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지식과 경험으로 이 나이에 돈을 벌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벌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SNS를 하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알려서 다양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단언컨대 누구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단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도 내가 1년,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더 늘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제가 이제 지금 안 하는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 75세 된 분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진짜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주가 마쳤는데 이분이 어르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5%? 그 정도 이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수를 하는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아이고. 또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또 10주면 거의 3-4달이에요. 제가 끝나는 날 어르신 좀 이번엔 좀 많이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그동안 또 노력도 했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좀 아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 기수에 또 오셨어요. 3번째까지. 대단하죠. 거의 1년이죠. 1년이죠.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재산이 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되는,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아들 사업을 전담해서 해줘서 1년 뒤에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아들 매출 작년보다 2배 늘었어. 어우, 대단하네요.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금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놀지 말고 강의 들어. 나도 이렇게 했잖아. 해서 지금 돈 얼마 받고 알려주고 있대. 돈을 안 받으면 이분들이 또 참석 안 하니까 돈 받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50대라고 하면 또 60대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팔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대표님이 뭐 말씀하시기에 퇴직 후에는 경제적인 어떤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40대 이후에는 오히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40대에는 전 저축하지 말라고 단언코 얘기를 해요. 40대는 저축하지 말라. 근데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죠. 배움에. 배움에 써라. 일본의 작가가 쓴 책에 자신도 인생에서 실패해서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 그래서 그분이 11년째부터 배움을 선택한 거야. 이제 버는 것보다 배움에 더 투자를 해서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나의 능력치가 이전에는 10이었다면 배움을 통해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재산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을 때도 그 전재산을 강의 다 투자를 해서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배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지금도 배우시나요, 대표님도? 네, 지금도 오, 네. 많이 배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챗GPT,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보는 거죠. 이 시도를 왜 하냐면 지금 내 나이에서도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서 이게 가능한 걸까? 그래 제가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1개월 공부해서 챗GPT, 미드전이라는 게 있어요. 캔바 요 세 개 활용해서 시집을 하나 냈고요. 정말요? 그다음에 전자책, 자기계발서하고 실용서 3권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PC 한 대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AI 생산성 도구를 가지고 한 이틀 정도면 책 한 권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봐서 성과가 나오면 강의를 해요. 대단하시네요.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에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물론 부족하죠, 많이. 그렇지만 요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네, 그렇죠. 갭이 2천만 원 있는 거하고 2억 있는 거하고 2천만 원 있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의 업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10년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듣겠죠. 근데 이거 제가 2개월 만에 책 쓴 거거든요. 들으시면 돼요. 이쪽이 훨씬 더 강의 풀이 많다는 거죠. 나의 그 작은 성과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블로그로 쓰든 전자책으로 쓰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가르치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걸 배우면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게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이걸 잘 따라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책도 쓰고 마케팅 책도 쓰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에 쓴 게 지금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빨리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거죠. 매번 새로운 거 나올 때 도전을 하거든요. 분명한 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넌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도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IQ가 2자리예요. 네, 정말요? 네. 잘못된 줄 알고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더 떨어졌어요. 95가 나왔다가 90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좀 성실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실하지도 않으면 항상 반에서 꼴찌인 거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 30대 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는데 50대 분들은 교육 받으러 오기도 힘들지만 와서도 내내 하는 얘기가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막 이런 게 너무 지배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틀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다 보니 아무리 옆에서 그냥 하시라고 해도 이게 뚫고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평균치는 저보다 학습 능력이 좋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 가지시고 이 지금 변화의 시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점하면 엄청난 기회시니까 꼭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챗GPT 인공지능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 상황별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2억 원 이상의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그 우리나라 S기업 팀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그 당시 56세였는데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희망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쭤봤더니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임금 피해제 때문에 임금이 약 절반씩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럼 희망퇴직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3억 정도 받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그잖아요. 내가 3억을 받고 지금 회사를 나오느냐 아니면 3억을 포기하고 임금 피해제를 하면서 회사를 꾸역꾸역 3년을 다니느냐.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해요. 직장 나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3억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나오세요. 어찌 보면 3년치 월급이 한 번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확보가 되죠? 시간. 네. 당신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도 1년만 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2억 정도 내 생활 자금으로 마련해 놔니까 1억이 없어지기 전에 나의 어떤 가치를 만든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뭔가 팔 수 있는 지식산업.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런 이제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제가 이제 권했죠.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업무, 그러니까 엑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 그런 게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내서 이제 파는 거.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제 나와서 이제 엑셀 활용, 문서 편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자책에서 만들 팔고 또 소수에게 강의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300만 원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더 많이 벌겠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2억이 있다면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이거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1억은 통장에 넣어놓고 1억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면 난 죽는다 그냥. 그런 이제 배수의 진을 지고 해보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평생의 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스쿼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벨 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서 이제 무게를 100kg까지 들었어요. 한 2년 만에. 와, 많이 치시네요. 그런데 그 100kg 이상을 도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근육량도 늘리고 막 하체도 계속 운동하는데 100kg에서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낑낑대는 거 한 2달 지켜보더니 거기 PT 선생님이 오시더니 지금 자세는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딱 잡고 했는데 저는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데 나 100kg도 이제 실패가 많이 하는데 근데 들었어요 그날. 인생에는 아주 간단한 팁 하나로 내 인생을 확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인 지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들으신 분들은 뭐 달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이 업계에서 벌고 있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나만 몰랐을 뿐이죠.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해가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리스크가 거의 제로가 가까운. 또 업력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수입도 해서 늘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산 투자는 좀 쉽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투자 수익률이 3% 정도 내거든요. 그럼 4억 해야 100만 원이에요. 세전으로 그것도. 거기 중개수로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면 100만 원도 차이 안 되겠죠. 세금 내고. 거기다 의료보험까지 내야 돼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어설프게 2억 갖고 그런 쉬운 투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20점이라고 하면 지금 한 90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운전만 해도 이렇게 상담 오면 저하고 고객하고의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알려줄 게 많았어요. 또 요즘에는요. 자신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워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돈 벌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귀찮지만 조금은 두렵지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이분도 처음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 오피스텔 투에서 월세를 받을까? 이게 100만 원도 안 되네. 가진 돈이 그분이 다 1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1억으로 뭐 경매에서 뭐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뭐 택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상가였어요. 근데 상가도 비싸잖아요. 1층 상가는 막 10억, 20억씩 해요. 서울은 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경기도권에 그래도 상권 어느 정도 좋은 지하 상가.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능력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는 평생에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장을 좁히면 그분 컨셉이 그죠? 경기도에 지하에 있는 2천만 원 미만의 상가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가서 임장 가보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하죠. 근데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부가치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돈을 최고로 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올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상가가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소액으로 도전하게 되면 길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번, 4번, 5번 정도 하면 내 성공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이거 뭐 하죠? 팔 수 있잖아요. 지식으로. 소책자 만들어서 팔고 강의를 팔고 상담으로 팔고.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은퇴해서 당장 매달 생활비가 300, 400, 500씩 필요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2억 가지고 300, 400, 500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고시원에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고시원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버는지를 좀 잘 알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엄청 벌고 어떤 분은 문을 닫고.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벌고요. 또 못 버신 분은 또 몇 개월 만에 문을 닫기도 해요. 제가 이제 교육 사업도 조금 하게 하는데 고시원 창업 3기를 다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평균치를 보면 2억 정도면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600까지 비용 제하고 버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 고시원 하는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다 이것도 사업이니까 뭐 마케팅부터 해서 시설, 관리, 운영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또 스마트폰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미 멀쩡한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은 고시원을 인수해서 잘 만드는 거죠. 근데 좀 만약에 여유가 있다, 10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10억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많이 날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영수는 반드시 하고 뭐 예체능은 이제 하나씩 포기해 가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도 어떤 거 좋고 어떻게 안 좋은 거 그런 게 있지만 이제 필수제가 뭐냐면 집이지 결국. 집은 필수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그래도 주택이 괜찮다. 지금 이 부동산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물건이 안 좋아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너 좀 더 떨어지면 살게. 이제 대기 중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3, 4% 나오던 것들이 지금 5, 6%까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거죠, 많이.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예전처럼 2%, 3% 때는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사두면 금리가 내려갈 때 바로 자본 차익도 느리고 또 임대 수익도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다주택자면 여러 가지 세금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계산했을 때 내가 문제만 없다면 필수제인 주택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제가 사무실 영등포에 있으니까 영등포에 방 2개짜리 빌라 크기가 한 11평에서 12평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이 4억대 중반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요 2억대 중후반이에요. 거의 2억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주거 징검다리가 되는 이런 빌라, 오피스들이 공급이 올스톱이에요. 이걸 공급할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비싸게 팔리지도 않고. 뭐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빌라방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지금 싸게 정말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 계신 분들은 어쩌면 올해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지만 꼭대기 사면 또 많은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땅에 내 건물,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개별 공시가가 잠시 내려갔지만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짐없이 올라갔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 또 가장 필수제인 주택, 가지고 하면 뭐 대박은 아니라도 안전자산이고 지금 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 금리 내려가면 절대로 이 금액에 못 사요. 네. 그래서 10억 정도로 하면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아파트 한 채,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아파트 한 채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와요. 근데 막막하죠. 뭐 서울 이제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10억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노동 나가고 이게 우스갯소리가 실제 현실이에요. 은퇴자분들의. 그래서 이제 뭐 10억이 아니라 한 7, 8억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 집을 줄여라. 이제 거주비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평수를 줄인다. 40평대에서 30평대로 20평대로. 또 지역을 바꾼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또 아니면 상품을 바꾼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좀 이렇게 줄여가면 뭐 8억짜리가 내가 거주한 공간을 한 4억 정도로. 그럼 나머지 4억 갖고 내가 한 4% 정도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자본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중요해요. 아니 한 두세 달만 이게 현금 흐름이 끊쳐도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당사자들은 쉽지 않아요. 내가 강남에 살다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 내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빌라로 가.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지는 건 있지만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만약 내가 연금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되고 뭐 기타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냥 아껴 살면서 내가 살던 터에서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식들한테 돈 받는 건 기대도 말고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지만 뭐 여유 자금도 없고 또 집도 좀 없다. 이런 분들 노후 대책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배움에 투자하라는 거죠. 예전엔 배움에 투자할 때는 장벽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지? 또 돈이 들잖아. 이제는 인터넷에서 구글링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또 강의를 거의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내가 새로 배울 수 있다는 지금 저처럼 작은 경험, 지식 아니면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이걸 돈벌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나만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배움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시간만 내시면 돼요.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방법 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한 50대, 60대 살다 보면 직장인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는 업력이 다 생겨요. 엑셀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취미생활, 내 낚시, 여행. 우리 유튜브 보면 뭐 낚시 유튜버도 있고 여행 유튜버도 있고 무슨 또 반찬 만드는 거 별의별 유튜버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있다면 그건 확실히 더 돈이 된다는 거죠. 그 how to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내 공책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글로 말로 영상을 풀어내면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지식의 수준이 낮다 하면 공부하면 돼요. 배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만 해. 나처럼 할 수 있어. 그 1년의 갭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머릿속에 공책에 남기지 말고 블로그에 주구장창 올리세요.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지만 이제는 블로그를 했는데 상가에 관련된 법들 또 상가 투자에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계속 올렸어요. 제 강의를 처음 하지도 않았을 때 한 5, 6년 전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국민회 서대문지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다 우리 여기 VIP 고객인데 이제 다 상가금 하나씩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와서 강의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내가 이제 컨텐츠를 온라인 세상에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강의 요청이나 컨설팅 요청이나 아니면 투자 요청도 올 수 있겠고 세상에 돈은 많아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 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건 돈이지만 돈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도 내가 6개월, 1년 동안에 그 지식의 갭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다들 알려주라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좀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도 좀 유효한 상황인가요? 하라 그러면 야 지금 하면 안 돼라고 주변에서 다 말리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이번만큼 올까 앞으로? 올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